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진행하는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 밀떡을 보고 계신 분들을 주변에서 만나게 됩니다. 네. 잘 보고 있어요. 밀떡 돌아오셨대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걸 최근에 듣게 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 뭐 오죽하시겠습니까? 왜냐면 전혀 밀떡같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분들이. 알고 보니 숨어있는 밀떡들이더라. 얼마 전에 그 장례식장을 갔다 와야 될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조문을 마치고 이제 나오는 길인데 복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를 보더니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연령대라든지 외모를 보면은 이제 제가 알던 분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아는 척을 이렇게 했는데 약간 머뭇거리면서 아는 척. 상대방이 못 알아볼 수도 있다. 그래서 뒤에 누가 있나 하고 봤더니 뒤에는 없었고. 그래서 저한테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뭐 아는 분은 아니까 지나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밀떡 시청자이시지 않을까. 라는 강력한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추측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좀 얘기가 다른데. 조금 온도가 다르긴 합니다. 자, 밀떡이 쭉쭉 뻗어 나가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 우리 정명섭 작가님, 우리 박찬준 위원님을 길거리에서 깍 하고 쳐다볼 수 있게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죠. 오늘은 국제해양방위산업전.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안 와닿죠. 그냥 마덱스라고 해요. 마덱스라고 하는 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요즘 그렇죠. 많이도 알려져가지고. 마덱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마덱스가 뭐냐부터 좀 짧게 설명을 하고 시작하죠. 네네. 글자 그대로 국제해양방위산업전. 그러니까 해양 무기들, 그러니까 바다에서 전투함, 잠수함, 그다음에 전투함과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각종 무기, 그러니까 미사일서부터 함포, 그다음에 전자전체제, 무인 잠수정, 뭐 드론 이런 것들을 판촉하고 보여준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각종 일종의 박람회 형태로도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꾸준히 2년마다 개최를 하는데 계속 참여하시고 보시고 그러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도 또 와닿고. 특히 경상권과 이제 전라권에 계신 분들은 조금은 더 편하게 가실 수가 있으니까 항상 부산에서 하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들 참여하는데 매 회마다 보면은 상당한 변화들이 있고 눈에 띄는 변화가 너무 많아요. 특히 K방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았고 이번에는 기대와 예상을 했었는데 그 기대와 예상을 넘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전시물도 좋았고 그 시사하는 바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있었고 이제 2년마다 한 번 하니까 23년도에 또 열린 내용들. 그 2년 사이에 사실 그 2년이라는 게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또 긴 기간 아니겠어요? 뭔가 발전하고 바뀌는 데 있어서는 특히 대한민국 해군 같은 경우는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보면은 놀랄 정도로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집단이거든요. 그 이슈가 있고 또 최근에 계속 이슈 나왔던 이제 항공모함 모델이 또 한번 나왔거든요. 모델 항공모함 모델 2년 전에 나왔던 것들은 다른 형태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합동화력함이 또 모델이 한번 나왔고 이 두 개만으로도 가장 큰 이슈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KDDX 모형도 나왔고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에서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해양 무기 체계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선보였거든요. 그게 또 큰 이슈가 됐었죠. 크게 나누면 세 가지 같아요. 이제 대기업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종합적인 선박 건조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들의 커다란 부스에서 이루어지는 그 변화들을 볼 수 있는 것들 말씀해 주셨던 특히 두 개 업체죠.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의 현대중공업이 이름이 HD 현대중공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HD 현대중공업이죠. 근데 이제 뭐 많이들 그동안에 현대중공업 해왔으니까 현대중공업의 저희가 지금 울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중공업이라 그럽니다. 그럼 현대 안 붙여요? 그죠. 우린 자동차 아니면 중공업이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회사 간의 그 차이와 그 경쟁에서 오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이제 관점 포인트고. 그렇겠죠. 그 큰 기업들이 어느 방향으로 또 그들의 또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보는 재미가 있을 테고. 보는 재미를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이제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외국 업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더 많이 참가를 했어요. 매년 좀 늘어나고 있는데 12개국에서 지금 140여 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이런 업체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들, 뭐 그게 수중이든 수상이든 그런 추진 체계들에 관련된 대형의 추진 기관들을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홍보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하이라이트 관점인 거고 예. 마지막은 소규모 업체들도 상당히 보는 재미가 그렇죠. 쏠쏠해요. 네. 특히 보라매에 탑재되는 여러 가지 전선들이랄까 그런 것들까지 공급해주는 소규모 업체들도 보는 재미가 쏠쏠하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완전한 국가 기밀의 비닉 사업인데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깜짝 등장을 하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저게 전시됐어? 그거 굉장한데? 독일밖에 못하는 줄 알았는데 뭐 하는 그런 깜짝스러운 면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 그러니까 마덱스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보면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다. 보는 재미가 다 각자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런 관점들을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해 드려봤는데요. 예.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컸고 특히 유무인 전투 체계와 항공모함으로 대변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죠. 이제 유무인 전투 체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년마다 한 번씩 열릴 때마다 어떤 한 줄로 정리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각각 업체마다 이제 피상적으로 무인 시스템들을 갖다가 많이 보였어요. 특히 한화 시스템이랄지 그리고 LIG 넥스원의 무인정들. 그런데 이 LIG 넥스원은 이제는 무인정을 실물을 공개해 버렸어요. 그렇죠. 네, 실물 모형 크기 그대로 공개, 1:1 크기 그대로 공개하면서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었고요. 말 그대로 그 모형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무인 전투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개념을 확실히 일반인 분들이나 밀리 매니아들한테 다 각인시켜 줄 수 있게끔 영상과 그런 전시물들을 아주 보기 쉽게 전시해서 한눈에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된 근거는 그 전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그 주관으로 한번 개최된 적이 있었거든요. 유무인 전투 체계의 실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 그거를 육상 무기 체계, 해상 무기 체계 그리고 항공 무기 체계를 나누어서 봤어요. 예. 우리가 항공 무기 체계에서는 아덱스를 통해서 늘 봐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드디어 마덱스에서는 이 해상 무기 체계는 과연 어떻게 운용될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보이는 그런 전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얘기할 때보다 눈으로 한번 이게 시각적인 무언가가 그렇죠. 있으면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 오션에서 무인 전투 체계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현대중공업은 항공모함 쪽으로 약간 집중하는 것 같고 이번 결과물로 하나오션은 반대급부로 무인 전투 체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인 전투함이라고 부르죠. 지휘통제함이라고 불렀던 모형들을 갖다 놨는데 특히 10,000톤이 넘는 무인 전투 지휘함은 이중 간판을 가진 약간 SF스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인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고, 물론 실제 모형이 되면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간판이 한 층은 아래고 한 층은 위고 이렇게 그렇죠. 갑판을 네. 이중 갑판으로 했는데 하나오션의 그 키워드는 뭐냐면 국내의 해군의 니즈에 맞게끔 우린 이런 걸 개발하고 있어 또는 이런 컨셉으로 가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그렇죠. 것들이 많았어요. 네. 일종의 그 모토쇼 같은 데서 컨셉카 내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실물로 그대로 나오진 않더라도 이 컨셉이야. 네. 라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한화오션에서는 합동 화력함, 한국형 아스트로십 합동 화력함이 정말 그 밀리 매니아들이 주장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쪽에도 신경 쓰면서 모형을 제시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제가 직접 가서 신났겠네. 네, 직접까지는 않았지만은 내년도부터 탐색 개발 네. 그리고 일단 한번 그 설계해보는 초기 설계를 해보는 단계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셉은 잡은 거로 봐지고 또 하나는 이제 KDDX S라고 그래가지고 스마트죠. 지금 네. 그렇죠. 기존의 이순신급을 2030년대에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이순신급을 업그레이드 할 거냐 아니면 대체를 할 거냐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대체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오션의 대안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에 좀 밀렸던 부분을 이제 좀 강조한 거고 현대중공업은 저는 2년 전에 항공모함을 서로 그렇죠. 그때 전시를 했을 경쟁하는 때 것 같이 국방부에서 제시한 거와 현대중공업에서 제시했던 거와 하나오션 이제 예전에는 대우조선이죠. 네. 그렇죠. 제시했던 거 중에 어떤 게 제일 나은가 했을 때 저는 그때 분명 대우조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의 하나오션이라고. 그런데 막상 밀리 매니아들이나 일반인 분들한테 정말 눈으로 볼 때 인기가 끌었던 거는 현대중공업이었고 2년 전에 마덱스가 끝나자마자 MOU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카이하고 체결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무엇을 체결했느냐? 당연히 함재기에 대해서 공동 연구 개발을 하자. 이건 어느 쪽으로 가요? 결국은 F-35B 대안인 함재기를 KF-21의 N이라고 부르는
그런 함재기로 가겠다. 그것이 또 DX 코리아에서 아예 카이가 전시까지 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번엔 예상이 됐죠. 물론 현대중공업은 거기에 대한 중형 항공모함의 전시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계속 그냥 그림으로 그려지거나 혹은 많은 밀매들의 상상 속에 있었던 그렇죠. 건데 예. 그 상상을 뒤엎은 그런 모형이 나와서 거기에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컸고 아주 그 변화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는 현대중공업 모델은 이제 스키점프대라는 경사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형태였고 크기도 이제 경항공모함이라고 분류가 됐는데 지금 나온 모델은 성적이 달면 미 해군 항공모함 수준으로 커 보였어요. 네, 캐터필터로 쏘는 본격적인 이제 항공모함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향이 경항공모함에서 중형 항공모함으로 이제 방향이 잡혀가는 과도기인 것 같은 느낌. 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나 이런 영상들을 봤는데 좀 재밌었던 게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이 묘하게 신경전을 벌이더라고요. 경쟁하겠죠. 그렇죠. 뭐 그거야 뭐 당연한 거고요. 항공모함 중요한 변화들만 말씀드리면 우선 사출기가 그렇죠. 전자기식 사출기라고 언뜻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미국에서 이걸 제공하겠다. 미국의 제조회사들은 뭐 당연히 of course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정부도 미국 정부도 승인을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을 갖게끔 할 정도로 전자기식 사출기를 도입을 할 것 같다라는 게 눈에 보였어요. 왜냐하면 사출기가 3개가 아니라 2개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전에서 항공모함의 어떤 유용성을 느낄 수 있으려면 전시에서는 한 일주일 이상 동안은 계속 한 100소티 이상의 소티수를 기록해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 전자기식 사출기로 효용성이 훨씬 높으니까 지금 전자기식 사출기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고. 효용성이 높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빠르게 함재기를 하루에 계속 뜨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항공모함 니미츠급 항공모함이나 제랄포드급 항공모함을 본다면은 190회 이상 뭐 많게는 250회까지 띄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공격력이 엄청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방어 측면에서도 그렇고 항공모함에서의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면은 효율적인 사출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들을 옮기고 함재기를 갖다가 갑판 위로 올리고 하는 가장 효율적인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 뭐고 공간 확보, 효율적인 공간 확보가 뭐냐는 그러니까 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넘어야 할 단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모라는 것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게 가장 1차적인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항공모함이라는 것 자체가 대신 떴다 내렸다를 하는 그 횟수. 근데 그 횟수라는 게 비행기가 항상 뭐 이렇게 전투기가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어딘가에 주차돼 있다가 이 표현이 너무 좀 저렴합니다만 쭉 끌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올려야죠. 그러니까 날아갈 수 있게끔 그럼 또 엘리베이터 한번 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베이터가 또 이만저만한 엘리베이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만 보더라도 2년 전에는 한쪽에 치우친 엘리베이터가 2개인데 한쪽으로 치우쳤거든요. 근데 우연과 좌연에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했어요. 그러면 이게 효율적으로 되겠군요. 네,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지금 단계인 것 같고 또 변화된 것을 보면 한미 쪽에 그 항공모함 한미 쪽에 무인기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뒀는데 제가 현대중공업 2년 전에 현대중공업의 전시물을 봤을 때 좀 점수를 적게 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기엔 되게 멋있죠. 그렇죠. 항공모함의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해군이 요구하는 그 ROC에 맞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2년 후에 보니까 그 공간을 다 없애고 그게 개선이 됐다고 보는 게 맞겠군요.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간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없더라도 무인기를 운영하는 거는 항공모함에서 운영하는 건 대세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굳이 그런 공간이 필요할까? 그렇지. 컨셉으로 현대중공업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진지하게 중형 항모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 공간을 뺀 것 같고요. 오히려 거기다가 뭐 덧붙여서 수직 발사관 같은 것도 이제 KVLS죠. 그 부분도 2기나 있었었는데 이제 2곳 다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항공모함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를 한 그런 모형인 것이고요. 물론 지금이 아주 기초적인 거고 여기서 계속해서 변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건 잡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좋았고요. 이거에
푸젠함이라고 하죠.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003. 걔들 것보다 오히려 난 것 같아요. 걔들이 훨씬 더 크지만 오히려 걔들 것보다 낫다. 이게 그렇죠. 이게 기술이 어떤 식으로 집약이 되느냐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 뭐 덜이 크다고 좋다고 말하는 건 이제 진짜 약간 옛날식 마인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가 그 얘기를 좀 해봐야죠. 이번 마덱스를 보면서 이 우리나라 해군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네, 대양행으로 가는 그런 초석이 되는 그렇죠. 그런 마덱스가 될 것 같고요. 항공모함 건조를 한쪽으로 건조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첫 발을 들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미래 해군력을 봤을 때 유무인 복합으로 간다는 거는 이제는 대세입니다. 그래서 무인 잠수정만 해도 한화 시스템에서 3종류, 4종류씩 지금 나왔고 그런 것들이 다 각각의 그 역할이 있고 어떻게 조화가 돼서 작전한다는 것이 그려집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시연될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바는 적극적으로 이제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물론 뭐 그거에 대한 반론도 이야기하고 비판도 해야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지적과 함께 하나씩 해군 그리고 방사청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하는 그런 마덱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2023 마덱스 지난 6월 7일에 있었던 이 마덱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다녀오신 분들도 우리 밀덕 중에 분명히 있을 텐데 댓글로 여러분이 느끼신 부분들도 함께 맞습니다. 좀 소통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